노후 자금. 어떻게 150만 원 추가 수입을 얻었을까요? 아파트 한 채 시세로 3억 원. 그런데 통장 잔고는 고작 12만 원.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들려드릴 박영수 씨 70세 이야기입니다. 2025년 3월 어느 화요일 오후 박영수 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안내문을 펼쳐보고 있었어요. 월 지급액 125만 원. 분명히 125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박영수 씨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아내 순자 씨가 부엌에서 소리쳤거든요. 여보, 관리비 고지서 왔는데 이번 달은 35만 원이야. 박영수 씨는 손가락으로 계산해 봤어요. 125만 원에서 관리비 35만 원, 건강보험료 8만 원, 전기가스비 15만 원을 빼면 67만 원만 남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난주 병원에서 받은 수납 영수증을 꺼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한 달치가 18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만 빼도 49만 원밖에 안 남아요. 두 사람이 한 달 먹고 살 식비로 49만 원. 가능할까요? 순자 씨가 거실로 나와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또 고장났어. 수리비가 15만 원이라는데 어떻게 해? 그 순간 박영수 씨는 깨달았어요. 숫자상으로는 125만 원을 받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걸. 집은 3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김치 반 포기, 달걀 3개, 시든 파 한 줌. 이게 전부였거든요. 어제 마트에 갔다가 그냥 나왔어. 사과 한 박스가 2만 8천 원이더라고. 예전엔 고민 없이 샀는데 순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상에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만 올랐습니다. 박영수 씨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70살 넘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그때 드는 병원비는 얼마나 될까? 실제로 이웃 할머니 한 분은 지난달 영양실조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밤 11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산이 자꾸 머릿속을 돌았거든요. 125만 원, 고정비 58만 원, 67만 원. 의료비 18만 원을 빼면 49만 원. 식비, 교통비, 생필품비까지 생각하면 옆에서 순자 씨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잠이 와? 아니야. 자꾸 돈 계산이 되네. 우리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박영수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아침 6시, 박영수 씨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갔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이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복도 깔끔하고 운동화도 새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 보이네. 아침 식사 후 박영수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요즘 주 3회씩 나가는 일이 있거든요. 전통시장에서 물건 배송하는 일이었어요. 하루 7만 원, 교통비 빼면 6만 5천 원이 남아요. 시장 상인분이 말했어요. 영수 씨, 오늘은 쌀포대 20포예요. 3층까지 올려놔야 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었어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거든요.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3만 원씩 드니까 엄두가 안 났어요. 첫 번째 배송지까지 가는 길에 동네 약국 앞을 지나쳤어요. 광고판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관절 건강 보조제 마이너스 1개월분 12만 원. 12만 원. 우리 한 달 용돈이 그것도 안 되는데 배송 일을 하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팠어요.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3층까지 올라가는데 숨이 차고 어지럼증이 왔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 젊은 주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박영수 씨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물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계단에 앉아서 물을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75세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80세까지는? 언제까지
이 몸으로 버틸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70세 이상 생활비, 노후 의료비, 은퇴 후 필요 금액. 나온 결과들을 보니 더 절망적이었어요. 70세 이후 평균 의료비는 월 30만 원 이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1.5배 이상 비싸진다고 하더라고요.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지금도 빠듯한데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늘어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지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순자 씨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방금 둘째 며느리한테 전화 왔었어.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면서 용돈 드리기 어렵다고 하네. 박영수 씨는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손주들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음만 무거웠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순자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늘 동네 할머니 만났는데 혼자 사는 옆집 할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때문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있다더라고. 우리도 언제 그렇게 될지. 그날 밤 박영수 씨 부부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도 뭐 별 수 있겠어. 집 팔자니, 그럼 어디서 살고, 일하자니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 순간 순자 씨가 말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는 지원 제도들이 많다더라고. 어떤 거?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대. 우리 같은 경우에 매달 32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둘이 합치면 64만 원이야. 영수 씨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정말 그런 게 있어? 그것뿐만 아니야. 우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 집을 팔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영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뭔가 희망의 실마리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와서 자세히 알아보자고 하시더라고. 어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영수 씨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길이 있을지. 순자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얼굴에서 근심이 덜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부부는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로 말씀드린 이정미 상담사입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이런 단어들이 적힌 팸플릿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거든요. 먼저 기초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두 분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세요. 1인당 최대 32만 3천 원, 부부 합쳐서 64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영수 씨가 물었어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하면 보통 한 달 정도 후부터 받을 수 있어요. 소급해서 지급되기도 하고요. 순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64만 원이면 두 사람 식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주택연금이에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두 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시세 3억 정도라면 매달 8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어요. 80만 원이요? 네. 정확한 금액은 평가를 받아봐야 하지만 대략 그 정도예요. 집을 팔 필요도 없고 평생 살 수 있어요. 나중에 두 분이 돌아가신 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영수 씨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국민연금 125만 원, 기초연금 64만 원, 주택연금 80만 원을 합치면 269만 원. 이 정도면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어요. 영수 씨께서 지금 시장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공원 관리나 학교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월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네.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만 일하시면 돼요. 지금 하시는 일보다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도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상담이 끝날 때쯤 영수 씨 부부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앞이 캄캄했던 노후가 이렇게 다른 길이 있다니.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서류만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박영수 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찍힌 32만 3천 원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순자 씨는 눈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왔어. 32만 3천 원. 영수 씨도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어요.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부부 합쳐서 64만 6천 원. 이 돈으로 한 달 식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갈치조림에 시금치나물, 된장찌개까지. 예전 같으면 당연했던 반찬들이지만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고등어도 살 수 있겠네. 그래, 과일도 사고. 주택연금 신청도 진행 중이었어요. 서류 작업이 복잡했지만 상담사가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감정평가도 끝났어요. 우리 아파트가 2억 9천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데 매달 78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정확히는 77만 8천 원이었어요. 영수 씨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국민연금 125만 원, 기초연금 부부 합쳐서 64만 6천 원, 주택연금 77만 8천 원, 총 267만 4천 원, 267만 원. 이 정도면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노인 일자리 사업에도 신청했어요. 다행히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 도우미로 배정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루 3시간, 주 4일 근무로 월 35만 원을 받게 되었어요. 첫 출근 날, 영수 씨는 새 작업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어요.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박영수입니다. 급식실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힘든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할 테니까 편하게 하세요. 주로 식기 정리하고 청소 도우시면 돼요. 일이 끝나고 나니 몸은 가볍고 마음은 뿌듯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도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순자 씨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참 예뻐. 할아버지 고생하셨다고 인사도 하고. 그래? 좋겠네. 나도 뭔가 할 일 찾아볼까? 순자 씨도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간단한 도움을 드리는 일이었죠. 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박영수 씨 부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을 정리해 보니 이렇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125만 원, 기초연금 64만 6천 원, 주택연금 77만 8천 원, 노인 일자리 35만 원, 순자 씨 돌봄 서비스 25만 원, 총 327만 4천 원. 327만 원이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의료비 부담도 줄었어요.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아서 월 3만 원 정도만 내면 되었고, 본인 부담 상한제 덕분에 병원비 걱정도 덜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부부는 손주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어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다운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할아버지, 이것도 사주세요. 5살 손주가 인형을 들고 조르자 영수 씨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었어요. 예전 같으면 고민했을 텐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 할머니 것도 하나 더 사자. 놀이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순자 씨가 말했어요.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그러게. 우리가 모르는 제도가 이렇게 많았다니. 복지관에서 만난 김정자 씨의 경우도 비슷했어요. 혼자 사는 72세 할머니였는데 국민연금 90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 주택연금 65만 원, 노인 일자리 30만 원으로 총 217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만나는 모임이 생겼어요.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끼리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이런 도움을 받는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건 우리가 평생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영수 씨는 이제 다른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혹시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당장 해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엔 부부 합쳐서 64만 원씩 나와요. 주택연금도 정말 좋아요. 집을 팔 필요도 없고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영수 씨 부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70살에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주택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의료비 지원 제도.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박영수 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희망은 시작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충분한 지원들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거든요.